이번 시간에는 크루심 알파 125 지금 제가 1000km를 주행을 했어요. 1000km 주행을 하는 동안 느꼈던 점들이랑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들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제가 요즘 블로그를 안 해요. 그래서 댓글을 이렇게 못 달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문들을 좀 답변을 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1000km를 타는 동안 이전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듯이 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2008년이었죠? 2008년에 제가 이제 처음 비너스 50 그리고 맥퀴엄이라고 또 혼다 거 짭퉁 오토바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거로 시작을 해서 보이저 125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250cc짜리 뉴마제 125 티맥스 등등등등 이제 하면서 배기량을 좀 높였었던 케이스인데요. 일단 125cc 같은 경우는 예전에 중국산 맥퀴엄이라는 거 주민 오토바이에서 팔았었던 그 기종하고, 그리고 마제스티 125 그때 정말 구하기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 마제 125가 대만에서 생산을 하니 안 하니 막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런 것들을 탔을 때는 배기량이 125cc였는데 125 같은 경우, 뉴마제 125 같은 경우는 정말 재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빅스쿠터가 이제 처음 나올 시기라서 뉴마제 같은 경우도 빅스쿠터였고, 마제스티 125가 지금 그 당시에는 빅스쿠터에 들어갔어요. 빅스쿠터 딱 기준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왜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마제 125가 빅스쿠터의 기준 시작점 그랬었고, 그 밑으로 이제 좀 조그만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비본 이런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랬는데 비본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때 뼈대만 있는 오토바이니까 비본 같은 경우도 속도도 잘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떼빙 다니고 할 때 비본이 이제 선두로 달리면서 선두 차량으로 사용하기도 했었고, 그랬을 만큼 비본이 굉장히 괜찮았었어요. 125 치고는 출력도 좋았고. 자, 이 외에 이제 다른 오토바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인기 있는 바이크가 그때 많았어요. 준머도 50cc도 있었고 100cc였나? 125였나? 아마 그것도 있었을 건데, 서태지가 이제 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준머가 굉장히 인기가 좋았었어요. 그랬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제가 그 당시 125cc를 타면 가장 아쉬웠던 게 출력이었어요. 이게 고속주행을 하다 보면은 순간 출력이 딸려가지고 울컥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125를 접고 250을 갔는데, 250이 125보다는 좋은 편이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타다 보니까. 125에서 250까지 가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사실 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느껴지는 만족감이 별로 없었고, 당시에 이제 막 500cc급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지금 크루심 알파 125 같은 경우는 그 당시 125cc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얘가 한 250cc 정도의 출력은 나와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직발 당겼을 때 포르자 아니구나, MX라든지 PCY, PCX 뭐 이런 아이들하고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마제스티 125 예전에 팔던 것에 비해서 그런 아이들 오히려 지금 배기량은 같을지 몰라도 크기는 작아요. 크기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같은 배기량이더라도 크기가 작고 하니까 어느 정도 초반 직발에서는 좀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듯이 얘는 엄연히 장르가 다른 아이예요. 이거 빅스쿠터라 그래서 아예 두 명이 텐덤을 하고 가도 편하게 만들어진 스쿠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반 출력은 아무래도 딸릴 수도 있고 뭐 어떻게 치고 나가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건데, 제가 봤을 때 뭐 별 큰 차이는 없어요. 솔직히 PCX 그리고 뭐 MX 배달하시는 분들이랑 제가 이렇게 한 차선에서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냥 같이 직발 땡기고 나가보면 뭐 제게 그렇게 딸리다라는 느낌을 받지도 못했고, 이게 주행을 좀 들어가다 보면은 거기서부터 출력 차이가 거의 없어져요. 뭐 제 앞에 와서 깔짝거리고 뭐 그러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그냥 거진 다 따입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아니고 제가 예전에 한번 김포에서 한번 주행을 해봤을 때, 김포가 길이 엄청 괜찮더라고. 서울에서 김포 장기동 들어가는 길이 굉장히 괜찮아서 중간에 한번 정말 잠깐 바짝 당겨 봤는데, 그때 한 98km 정도까지 나갔었어요. 근데 98km까지 버겁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살짝 당기면 뭐 80km, 89km까지는 그냥 무리 없이 한 번에 치고 가고, 거기서 이제 98km 구간까지가 살짝 더뎌요. 더디다고 해도 뭐 한 1, 2초? 1초도 안 걸리는 차이일지 모르겠는데, 89km에서 94km까지 들어가는 살짝 텀이 있고, 거기서 이제 98km까지는 또 무리 없이 당겨지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가 이번에 부천에서 또 들어오는데, 거기에서는 제가 지금 110km를 넘겼어요. 그냥 진짜 딱 어느 정도 당겨지는지 확인만 하고 바로 제가 브레이크 잡고 섰는데 110km까지는 무리 없이 당겨졌어요. 그리고 90km에서 한 108km, 107km까지는 되게 막 힘들다라는 느낌보다는 아, 얘가 아직 출력이 좀 남았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유가 있는 편이었고, 110km에서도 사실은 더 땡기라면 땡기는데, 제가 원래 이렇게 막 고속주행을 하는 타입이 아니라서 재밌자고 하는 건데, 지금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줄이긴 했는데, 제가 만약에 진짜 이걸 뭐 다른 분들이 땡긴다 그러면 아마 115km, 120km까지는 100% 못 갈 것 같고 115km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밟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가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많은 분들이 125cc 같은 경우가 100km를 절대 못 넘어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근데 넘깁니다, 이거.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100km를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이 거의 없다 보니까,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뭐 의미는 없는 수치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이거 100km 못 넘기지 않아요. 100km 충분히 넘기고, 이 출력을 어쨌든 그대로 쓴다고 치면
하지만 단점도 있죠. 아주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연비가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뭐 주변에 지인분들께서 아이 뭐씨 오토바이 타면서 연비를 얘기하냐 하시는데, 이게 기름값 2,000원일 때를 기준으로 하면 이거 만땅 들어가면 2만원이 좀 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기름 2번 넣으면 어지간한 소형차급 연비가 나온단 말이죠. 이게 오토바이급 연비가 아니라. 저는 사실 그래서 연비가 좋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지금 주유를 한 3번 4번 정도 한 것 같은데, 3번 했나? 세 번 주유를 했는데 정말 기름 안 나오면, 연비 안 나오면 한 200km? 연비가 정말 안 나오면 200km 정도 나오고, 연비가 정말 잘 나오면 한 350km까지 떼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해보니, 그러니까 일상적인 주행을 하면, 그러니까 밀리는 도로 거의 안 받고 일상적으로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다거나, 기본적으로 이제 오토바이 운행하시는 분들 보면 차선이 없잖아요. 뭐 차 사이 막 와리가리 타기도 하시고, 이제 그렇게 주행을 한다고 치면 제가 봤을 때 한 350km 정도 나올 것 같고, 저는 정말 그래서 잘 타야 350이 나오고, 일반적으로 그냥 이제 자동차 주행하듯이 차선 잘 지켜가면서 주행을 하면 한 300km? 280은 넘어갔고 한 300km 정도는 이제 무난하게 타는 것 같아요. 300km 딱 타면은 기름 램프에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잠깐 말했다시피, 잠깐 제가 한 번씩 딱 한 번 이제 110km를 넘어가 봤는데, 그 시기가 아마 이제 배기량을 거의 다 써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당시에 이제 좀 고속주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 200km 정도, 230-40km? 그렇게 나왔던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연비가 마냥 좋은 편은 아니다. 지금 이제 1625원, 제일 저렴한 데가 1625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얘를 주유를 만땅을 하면 한 13,000원 정도 나와요. 13,000원, 14,000원. 그러면 2번 넣으면 24,000원에 600km 정도면은 싸죠. 그래도 자동차보다는 연비가 좋은 편이다. 하지만 이제 그 선을 넘어가서 뭐 1,800원 선, 1,900원, 뭐 2,000원 선이 되어 버린 상태에서 얘를 운행을 하느니, 저 같으면 차라리 소형차를 다시 한 대 구매를 하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비가 마냥 괜찮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하고 타셔야 될 것 같아요. 연비가 정말 안 좋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또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제 거 블로그를 보시고 파츠 다 어디서 구매를 했냐, 뭐 튜닝은 어디까지 했냐라고 하시는데, 안 했습니다. 튜닝 같은 경우는 지금 저 구매를 했을 시기가 오토바이 집중 단속 기간이라서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드레스업 정도는 해줬는데, 이제 여러가지 드레스업 정도는 제가 했는데,
전부 다 그냥 쿠팡에서 크루심 알파 125라고 검색을 하시면 뭐 데칼부터 해서 제가 지금 블로그에 소개해 놓은 모든 파츠들을 다 구매를 하실 수 있고, 컵홀더를 제외한 모든 옵션은 당일 발송이 가능해요.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컵홀더하고 데칼만 지금 해외 배송이더라고요. 그거는 알아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고, 지금 가장 제가 하고 싶은 게 사실은 크락션, 지금 크락션 옵션하고 머플러를 사실은 되게 바꾸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머플러를 바꾸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얘가 지금 배기음이 괜찮아요. 배기음이 일반 매뉴얼 바이크 그 정도는 되는 거라서, 사실 막 스쿠터의 그 배기음이면 제가 좀 빨리 교체를 하고 구변이라도 할 텐데, 구변이 되나는 모르겠지만, 지금 사용을 해보니까 배기음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125cc 짜리 배기 머플러를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하는 거에 준하는 배기음 정도는 나와주기 때문에, 뭐 굳이 배기음 때문에 이 머플러를 교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다만 이제 이 크락션 같은 경우는 좀 바꿔주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일반 크락션이라서 개인적으로 제 마음에는 안 들어요. 안 들기도 하고, 고속주행을 할 때는 내가 덤프나 아니면 좀 큰 차들에는 이 오토바이가 어쨌든 사각지대에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크락션을 울리려고 해도 이거를 솔직히 말해서 고속주행 중에 아무리 이 크락션을 울린다고 해서 옆 차량이 인지를 할까? 그 생각이 들 정도로 크락션은 매우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근데 변경을 해도 지금 불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고민 정도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구변이 되는 부분이면 구조 변경이라도 해서 좀 바꾸고 싶은 상황이에요. 네. 많이 지금 사용을 안 하고는, 사용 안 한 영상이 지금 제가 많아요. 근데 길들이기를 과연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오토바이 샵에서도 지금 길들이기를 사실은 하라 그랬는데, 이 길들이기 기준이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야마 거였나요? 누마제 250 처음에 탔을 때는 3000rpm 정도로 관리를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250cc에 3000rpm 그리고 125cc가 가지고 있는 3000rpm은 엄연히 달라요. 그러니까 누마제 250 같은 경우는 3000rpm으로 땡기더라도 맘만 먹으면 속도가 충분히 나와줘요. 근데 일반 스쿠터는 지금 벌써 정지 상태에서도 이미 거의 3000rpm인데 3000rpm으로 주행을 하려 그러면 사실 못하죠. 대략 7000rpm, 8000rpm 정도는 가야 그래도 일반적인 주행이 가능한 수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크뿐만 아니라 모든 125cc 같은 경우는 3000rpm으로 관리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혼다였나 제가 스카이브 650 탈 때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이제 얘기하기로는 스로틀을 3분의 1 정도로만 써라, 길들이기가 끝날 때까지는 스로틀을 한 3분의 1 정도로만 당겨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이제 125cc 짜리 같은 경우는 스로틀을 3분의 1 당겨봤자 사실 그다지 큰 저기가 없거든요.
그냥 내가 알아서 살살 모는 게 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길들이기는 사실 물건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쨌든 제가 이 스쿠터를 제가 생각을 할 때 뭐 별로 그렇게 길게 탈 것 같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타는 데까지는 그냥 재밌게 잘 타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막 길들이기를 하겠다고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진짜 내가 전방만 자시를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전방과 후방 그리고 후면까지 모두 다 이렇게 잘 관리를 하면서 달려야 돼요.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도 감안을 하시고, 여전히 지금 이렇게 오토바이가 아무리 이렇게 차선을 잘 지키고 달리고 차와 차 사이를 막 이렇게 와리가리하지 않고 달린다고 하더라도 희한하게 와서 깔짝거리는 차량들이 있어요. 특히나 막 택시 같은 경우는 짜증이 날 정도더라고요. 제가 지금 주행을 1000km를 타면서 그냥 길들이기 식으로 좀 정속으로 좀 달리면서 운행을 해보려고 하면 진짜 제 앞으로 막 장난 아니에요. 제 앞으로 들어오는 차는 양반이야. 말 그대로 진짜 막 갑자기 옆에서 치고 들어오기도 하고, 옆으로 그냥 치고 들어오면 제가 이렇게 경적을 울려도 그냥 옆 차선으로 밀어내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의 운전을 해야 되고,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도를 잘 내면서, 그렇다고 너무 가속을 하라는 말은 아니고 어느 정도 속도를 잘 내면서 도로의 흐름을 잘 봐야 하는 것 같아요. 1000km 타면서 가장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좀 예전이랑 틀려진 거는, 제 앞에 되도록이면 트럭을 안 놓으려 그래요. 어느 정도 이제 앞에 상황을 다 확인을 해가면서 주행을 하거나 주행 준비를 해야지, 옆에서 갑자기 차가 끼어 들어오면 내가 또 옆으로 피하거나 뭐 다른 차선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좀 고속 주행을 하면서 이런 위험 상황을 피해 가려면 이 전방에 있는 상황을 특히나 더 주시를 해야 되는데, 앞에 이제 1.5톤 트럭만 하더라도 시야가 완전히 가려져서 이 옆에랑 앞에를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이렇게 딱 차선 맞춰서 주행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뭐 이렇게 차선을 물거나 아니면 차와 차 사이를 막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분들은 뭐 예외이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위험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앞에 이제 그런 트럭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고, 두 번째 이제 요즘에 가장 좀 짜증나는 부분인 게, 오토바이가 하도 많다 보니까 오토바이가 이렇게 신호받아 가지고 맨 앞차선에 서 있으면 그거를 그렇게 막 고가화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미칠 것 같아요 진짜. 노랑불에서 벌써 막 빵빵거리고 빨리 가라 그러고 그렇습니다. 막 진짜 신경이 막 거슬릴 정도로 그러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일부러 제 앞에 와서 정말 느리게 가시는 거예요. 막 30km, 20km. 그런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막 이게 내가 막 정속주행을 한다 그러고 내가 이렇게 차선 지켜 간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에요. 능사가 아닌 걸 떠나서 내가 위험한 상황이 자꾸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속도를 내면서
유도를 있게 차선을 잘 확인하면서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들 같은 경우도 지금 지 우회전을 여기서 우회전을 할 차인데 미련하게 지금 우측 깜빡이 켜시고 저는 저대로 주행은 주행대로 못하고 옆으로 나가기도 뭐하고 지금 뭐 이런 상황들이 자꾸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야 한다 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전에 이제 30대 초반에 오토바이 운전했을 때랑 지금 이렇게 하는 거랑은 좀 마인드도 좀 달라졌고 그렇습니다. 1000km 타면서 특히 더 이제 주변에 오토바이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예전에 진짜 멋모르고 어렸을 때는 막 내구순환로 들고 올라갔다가 거기서 죽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것들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 무서운 게 너무 많아졌어요. 내가 즐기고 내가 좋자고 재밌다고 타는 오토바이로 남을 피해를 줘도 안 되고 그렇다고 내 몸이 상해서도 안 되겠죠. 이런 거 여러분들도 감안해서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유튜브에 뭐 한 분이 아주 집중적으로 이 크루시 말파를 타고 다니시면서 뭐 찬반 뭐 좋은 점 나쁜 점이랍시고 이제 막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네,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그 영상 보다가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지난번에도 사실 닉네임 까고 그냥 한번 붙어볼까 생각을 했었어요. 네, 얘가 좀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미리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0km부터 800km까지는 출력이 좋다. 와, 이 정도면 진짜 가지고 놀만 하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850km 딱 넘어가는 시점에서 다른 분들도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길 들었다라는 의미인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출력이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그 아까 말했던 110km 잠깐 찍었던 구간이 850km 넘어가면서부터였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땡겨 보면은 반응이 엄청 빨라요. 그게 850km 구간에서는 훨씬 더 빨라지고 훨씬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길들기라는 거는 뭐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뭐 몸집이 너무 커가지고 얘가 되게 굼뜬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레이 같은 거 이제 차 빌려가지고 운행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거 레이 같은 경우가 130km 뭐 120km 고속 주행 하다 보면은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하다 보면은 그 속도로 쭉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순간 애가 이제 출력이 팍 딸리면서 속도가 갑자기 팍 줄어들어 버려요. 내지는 애가 출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걸 느끼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제가 그런 적이 없었다고도 말을 했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PCX 그리고 뭐 NMAX 물론 NMAX 150이랑 붙었을 때는 당연히 따이겠죠. 출력에 한계가 있겠죠. 근데 일반적인 어지간한 125cc랑 달려도 얘가 좀 아쉽다라는 느낌은 고사하고 얘 출력 존나 괜찮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 오일 누유 오일인가 뭐가 아무튼 뭐 누유가 된다는 이야기를 또 하시는데 아직까지 오일 누유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SIM 같은 경우는 1000km에 오일 경보등이 떠요. 오일 체크등이 떠요. 저도 지금 그거를 옛날에 보이저 탈 때는 그걸 몰랐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때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하는 샵이 있었기 때문에 관리하는 튜닝샵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일을 넣으면서 바로바로 이제 오일 그거를 저걸 했던 것 같아요. 오일등을 바로바로 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화를 시킨 거죠. 지금 저 같은 경우도 1000km에 오일 체크등이 한번 떴는데
제가 지금 350km에 한번 오일을 넣었고 750에 오일을 한 번 더 갈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딱 1000km에 오일 누유등이 딱 뜨길래 저도 지금 오일이 샜나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가봤습니다. 센터에 가봤는데 오일 누유는 고사하고 오일 상태가 굉장히 괜찮다고 해서 네, 안심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역시 말이 안 되는 소리이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를 하는데 대만산이라서 이걸 왜 타냐. 와, 지금 길바닥에 돌아다녀 보면은 사실 제가 정말 갖고 싶었던 게 MX였어요. MX 출시했을 때 이거는 사야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기를 뭐 잠깐 놓쳤는데, 잠깐은 아니고 좀 많이 놓쳤겠죠. 놓치고 나서 보니까 와, 지금 MX가 너무 많아요. 이번에 구매할 때도 MX 150 구매할까 했는데 막 길바닥에 진짜 잠깐 신호를 딱 받자마자 막 MX, PCX 막 이런 것들이 너무 길바닥에 깔려 있다 보니까 싫더라고요, 저는. 그랬고 125cc라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무시를 해요. 지금도 많이 무시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디 이제 뭐 샵 같은 데 들어가서 뭐 튜닝을 하려고 그래도 125cc예요 막 이러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일부러 제가 더 최고 비싼 걸 살려고 했어요. 거의 뭐 250에 준하는. 그래서 버그만 125도 사실은 제가 고려를 했었고, 킹코커 같은 경우도 500만원짜리 살려고 했던 이유가, 그래도 막 250cc 어중간한 아이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가격에서는 어쨌든 저거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얘가 지금 출고가가 539만원이라 가장 비싼 아이죠. 뭐 그런 이유로 이거를 산 것도 있고, 저번에도 말했지만 오토바이를 다시 하려니까 좀 무서운 마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제가 1000km 가까이 주행을 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은 너무 재밌었고, 기변에 대한 욕구가 진짜 솟구쳐 올릴 정도로 재밌게 지금 타고 있는 스쿠터가 바로 이 크루심 알파 125예요. 뭐 10,000km를 더 탈지 몇 킬로를 더 탈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굉장히 재밌게 잘 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5,000km, 10,000km 주행하면서 계속해서 영상 남기면서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저의 이런 차개불하면 차개불을 영상을 통해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